앵그르의 샘이 있던 방을 나와 복도를 건너 사무실에 도착하셨나요? 이제 우리는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두 걸작을 마주하게 됩니다. 밀레는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실제로 어릴 때부터 밭 일을 거들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화가들과 달리 농민의 손과 몸짓, 흙의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파리에서 화가로 성공하려 했지만 귀족 취향의 화단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바르비종으로 내려가 농민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인간의 노동을 찬미하는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작 두 점을 차례로 감상하며 밀레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 1857년작 이삭 줍는 여인들 앞에 서보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드넓은 들판에서 세 명의 여인이 허리를 깊이 숙여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 고된 노동으로 그을린 손과 목, 굳어진 허리는 이들의 힘겨운 삶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 파리 살롱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삭 줍기는 구약 성서에도 기록된 추수가 끝난 밭에 남겨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한 일종의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르주아 관람객들은 이 그림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풍요로운 수확물과 말을 타고 감독하는 지주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허리 숙인 세 여인의 가난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그림이 가난한 농민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위험한 사회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밀레의 의도는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고된 노동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마치 성화 속 인물처럼 숭고하고 기념비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농민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미술의 주제를 바꾼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신화나 영웅 대신 평범한 여성의 노동을 그렸다는 점에서 밀레는 그림의 중심에 처음으로 민중을 세운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이 방에 있는 밀레의 또 다른 걸작 만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황혼이 붉게 물드는 드넓은 감자밭, 한 농민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교회의 첨탑에서 하루의 끝을 알리는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그림은 오르세의 모나리자라 불릴 만큼 프랑스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한때 이 그림이 미국인 수집가에게 팔려 프랑스를 떠나게 되자 프랑스 전역에서 국민적인 모금운동이 일어났을 정도였죠. 결국 백화점 사업가 알프레드 쇼셸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국가적인 자부심이 담긴 그림입니다. 그림 전체를 감싸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보는 이의 마음마저 경건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그림 뒤에는 사실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최근 X선 조사로 그림의 밑그림에서 작은 관의 형태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밀레가 처음엔 굶주림으로 잃은 아이를 위한 기도로 구상했으나 지나치게 비극적이라는 주변의 조언으로 감자바구니로 수정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학자들 간 의견은 엇갈리지만 이 작품이 주는 깊은 슬픔과 경건함은 여전히 그 첫 구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농민의 삶을 통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을 그려냈던 밀레의 작품들 어떠셨나요? 앵그르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밀레는 그 반대편에서 아름다움은 현실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나게 될 쿠르베는 그 현실을 더욱 거칠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미술사의 판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제 사실주의를 한 단계 더 밀어붙여 세상을 발칵 뒤집은 또 다른 거장, 귀스타브 쿠르베의 거대한 작품들, 오르낭의 장례식과 화가의 아틀리에가 기다리고 있는 치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